인류의 운명을 손에 쥔 거대한 창과 방패의 대결,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온한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밥상 뒤편에는 사실 인류 전체를 수십 번도 더 끝장낼 수 있는 거대한 괴물들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무기들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직결된 이 무서운 힘의 실체는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장 먼저 만든 국가는 아니지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핵 억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977발이라는 어마어마한 탄두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이른바 괴물미사일들은 현대과학이 만들어낸 그 어떤 방어망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무기는 러시아 전략미사일군의 중추이자 현대 핵 전력의 상징인 RS-24 야르스입니다. 2010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 미사일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토포렘 미사일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그 성능은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길이 약 21m, 무게 49톤에 달하는 이 거구는 3단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대기권 밖으로 솟구칩니다. 야르스의 진정한 공포는 그 유연함에 있습니다. 고정된 발사대뿐만 아니라 특수 제작된 다축 구동 차량에 실려 시베리아의 거친 숲속이나 이름 모를 산자락, 어디서든 발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4개에서 6개의 개별 목표, 재도립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이 날아오지만 실제로는 서너 개의 도시가 동시에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 탄두는 TNT 30만 톤급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과거 일본에 투여되었던 원자폭탄의 수십 배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더욱이 야르스는 비행 중에 고도와 방향을 수시로 바꾸는 회피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존하는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야르스가 러시아의 주력검이라면 이제 소개할 무기는 인류가 만든 무기 중 가장 잔혹한 파괴의 신이라 불리는 RS-28 사르마트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 미사일을 가리켜 사탄의 두 번째 강림이라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르마트는 무게만 200톤이 넘는 초거대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 한 발에 실린 위력은 프랑스 전체나 영국 본토를 단숨에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르마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거리가 무려 1만 8, 0km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다는 점을 이용해 미국의 철저한 감시망이 집중된 북극 경로가 아니라 아예 방어망이 허술한 남극 쪽으로 우회하여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죠. 게다가 사르마트는 10톤 분량의 탄두를 싣고 가는데 여기에는 10개에서 15개의 다탄두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활공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리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떨어지며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는 탄두를 막아내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모지르라고 불리는 능동방어 시스템까지 이 미사일 기지에 구축했습니다. 적이 발사대 근처로 접근하는 것을 수만 개의 금속 화살과 구슬을 쏘아 올려 공중에서 파쇄해버리는 기술입니다. 창만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방패까지 완벽히 갖춘 셈입니다. 이러한 무기들의 존재는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누구든 우리를 위협한다면 그 결과는 공멸뿐이라는 냉혹한 경고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사르마트의 성공을 두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려는 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전력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별명의 원조인 R-36M보의 보다입니다. 개발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미사일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길이 34m, 무게 211톤. 이 미사일은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탄두가 무려 20메가톤에서 25메가톤의 위력을 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 중 하나로 꼽히며 단 한 발로 미국의 2개 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보예보다의 위대함은 그 안정성에 있습니다. 액체 연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특수 설계된 지하 사일로에서 장기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발사 명령 즉시 불을 뿜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련 시절의 기술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밀한 관성 항법 장치를 갖추고 있어 1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도 목표 오차 범위가 수백 미터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이 노장 미사일을 현대화하여 여전히 수십 발을 실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핵 전략가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대하고 위협적인 창들을 보며 아마 많은 분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셨을 겁니다. 저 미사일 한 발이면 우리가 일구어 놓은 이 소중한 일상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늘 강력한 창이 나오면 그에 맞서는 더 날카로운 칼과 단단한 방패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대양 건너 미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은 러시아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러시아가 거대한 파괴력과 덩치로 상대를 압도하려 한다면 미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밀함과 눈 깜짝할 새 목표를 타격하는 속도에 집착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자부심이자 자유의 방패라 불리는 LGM-30 미닛맨 3입니다. 미닛맨이란 이름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1분 만에 무장을 마치고 전투에 나설 수 있는 민병대에서 따왔습니다. 이름처럼 이 미사일은 명령이 떨어지면 단 몇 분 안에 지구 반대편을 향해 불을 뿜을 수 있습니다. 길이 18m의 무게 36톤으로 러시아의 사르마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지만 그 속에 담긴 기술력은 가히 예술적입니다. 이 미닛맨 3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시속 2만4 0km.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이나 S-500 같은 최첨단 방어 시스템조차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란 하늘의 별, 딱입니다. 창이 너무 빨라서 방패를 들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정밀도입니다. 1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도 목표 지점에서 고작 80m 안팎의 탄두를 꽂아 넣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방식이라면 미닛맨은 적의 심장구만을 정확히 도려내는 정밀 외과 수술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은 이 미닛맨 3를 우리와 같은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자산으로 운용하며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방패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진정한 저력은 땅 위가 아니라 깊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세계 최강의 미사일이라 손꼽는 것은 바로 UGM 133의 이 트라이던트 2입니다. 이 미사일은 지상 발사대가 아닌 원자력 잠수함에서 발사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잠수함이 어느 날 갑자기 수면 위로 거대한 불기둥을 쏘아 올린다고 말입니다. 트라이던트 2는 잠수함이라는 플랫폼 덕분에 전 세계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 방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미사일은 무게 59톤의 길이 13m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몸체 전체를 첨단 복합 소재로 만들어 가벼우면서도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한 발의 미사일의 8개에서 12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데 이 탄두 하나하나가 도시 하나를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까지 접목돼 있어 현대 과학기술로 이 미사일을 막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최근 우리 군도 독자적인 기술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 7대 보유국 반열에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진들이 밤잠 설쳐가며 만든 그 무기들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이 트라이던트, 이 같은 기술들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이 있어 왔는지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과 러시아, 이 두 거인이 휘두르는 무기들은 서로를 겨누고 있지만 그 팽팽한 균형 덕분에 역설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대규모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대를 죽일 수 있지만 나 역시 반드시 죽는다는 공포, 이 차가운 평화가 우리가 누리는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이 정밀한 칼날들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내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힘들이 실전에서 사용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창과 방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참 답답하고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좋길래 저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냈나 싶다가도 결국 저 무기들이 겨누고 있는 끝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지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러시아와 미국의 이 거대 무기들은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라는 차가운 논리 위에 세워진 평화의 기둥들입니다. 내가 상대를 공격하면 상대도 나를 죽일 수 있고 결국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이 공포의 균형이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전쟁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살아가며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을 머리맡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식들, 배불리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나라를 일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고 우리 손으로 만든 미사일과 잠수함을 보유한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토록 국방에 힘을 쏟는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처럼 평화롭게 학교에 가고 우리 어머니들이 걱정 없이 시장을 보고 우리 가장들이 저녁이면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로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돌과 나무 막대기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핵무기가 사용되는 순간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명은 석기시대로 돌아갈 만큼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저 거대한 미사일들이 발사대 밖으로 나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무기의 성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과 지혜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소식들도 많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창한 무기보다 더 강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지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